방법들을 알아볼 거예요. 똑같아요. 앞서서 한 거랑 25를 3번 더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값이 75가 되죠? 역시 같은 값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곱셈으로 세로 형식으로 나타냈을 때 올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주 정확히 나타내 줄 수 있게 되니까 25 곱하기 3이다라고 적어보고 5와 3의 곱이 15. 이게 바로 올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또 2하고 3을 곱해서 6인데 이렇게 1과 더해서 7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계산 원리들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해 줘야 돼요. 단순한 계산보다도 그 해결의 원리들을 살펴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세 자릿수에다 한 자릿수를 곱하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이때도 역시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덧셈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나타내 줄 때에는 100 모형이 2개, 10 모형이 3개, 낱개 모형이 4개만큼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묶음이 하나, 둘, 셋, 넷, 5 묶음만큼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 모형, 10 모형, 낱개 모형의 수를 모두 따로따로 세어서 그것들을 합하여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덧셈으로 알아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드렸죠. 234를 몇 번 더해라?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걸 모두 5번 더해서 나오는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해결의 방법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런 방법보다 어떤 방법을 좋아하죠? 이렇게 네 번째 방법이 사실은 좋아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세 번째 방법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니까 234라고 하는 요 수를요. 200 그리고 34 이렇게 세 수를 더해준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 5를 곱해준다라는 건 각각의 수에다가 5를 모두 곱하고 이 값을 더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1000 더하기 150 더하기 20이 되어지니까 1170입니다. 이와 같이 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네 번째 방법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을 볼게요. 세로 형식으로 써서 계산을 해보면 4와 5의 곱이 20. 올림을 표시하시고 3과 5의 곱이 15니까 이렇게 올림한 것과 더해서 7. 2, 5, 10이죠. 1과 더해서 11. 이와 같이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첫 번째 우리 개념을 만나보았으니까 이에 관련된 문제들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다만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1부터 9까지의 수라는 것 이거를 주의해 주어야 하고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모두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볼게요. 24에다 7을 곱하는 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죠. 4, 7에 28, 2, 7에 14. 그러면 이 안에 1 들어갈 수 있나요? 1 넣어서 계산하면 168보다 작은 수 2도 넣어보세요. 2, 50, 3, 55. 역시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을 넣어볼까? 3, 55, 3, 55. 역시 답이 될 수 있구나. 4가 들어가면 168보다 오히려 더 커지는 수이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얘기했죠. 1부터 9까지라고 했다는 거. 여러분이 여기다가 0을 자꾸 적는데요. 물론 0이 들어갈 수 있지만 문제의 조건에서는 0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개라고 이와 같이 얘기해 주어야 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3과 무엇의 곱이 끝자리 숫자가 1인지를 예상하는 거예요. 3에 대한 곱셈 구구를 통하여서 3, 7에 21. 그러면 기역과 7을 곱해서 28이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야 합쳐서 30이니까 따라서 기역의 수는 4. 바로 이런 것들을 예상과 확인의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 문제도 볼까요? 딱지 놀이가 끝나고 세 친구의 딱지의 수를 세어보니 현수가 17장. 민호는 현수의 2배. 그럼 민호 걸 빨리 구하는 거예요. 민호는 현수의 2배라고 했으니까 34. 그 다음에 정우는 민호의 4배보다 34에다가 4를 곱한 것보다 5장이 적다. 빼기 5를 해주면 되겠죠. 4, 4, 16, 3, 4, 12. 그런데 여기서 5를 빼야 한다라는 것. 따라서 답은 131. 그래서 131장입니다. 이와 같이 답을 작성하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개념 첫 번째 내용이 조금 길어요. 여러분이 개념을 정확하게 살펴두어야 하니까요. 첫 번째 개념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두 번째 개념 쏙쏙 만나볼까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와, 이번에는 수가 더 커졌다, 그죠? 그런데 이때에도요, 역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요. 그렇다면 42 곱하기 67이라는 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세로 형식으로 많이 계산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계산의 원리를 그림으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42라고 하는 건 자, 요만큼을 40이라고 했을 때 40에다가 이만큼이 이렇게 더 있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67이다라고 하는 건 60만큼이 있었는데 그 60보다 7만큼이 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42에다 67을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평면 도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직사각형 알죠? 직사각형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가로와 세로의 곱을 나타내주는 것과 같거든요. 따라서 가로가 40이고 세로가 67이기 때문에 이마만큼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것과도 같은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칸을 한번 나눠보시는 거죠. 가로가 40이고 세로가 60이에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4학년 때 나오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미리 개념을 짚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6, 4, 24, 0을 2개 붙여주고 그 다음에 40에 7을 곱하니까 요 값은 280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은요. 2에다가 60을 곱해주니까 요 값이 12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2에다가 7을 곱해서 14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을 곱해서 나오는 값은요. 여기 있는 값을 모두 더해주면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해서 2680이고 120을 또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2000 여기 나오는 값은 80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4를 더해주니까 2814라는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적어 놓을게요. 2814.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역시 이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2에다가 60을 곱하고 42에다가 또 7을 이와 같이 곱해보자. 그랬더니 0이 되고 2, 6, 12, 4, 6